자, 반갑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제가 12시 점심도 굶고 지금 이거 방송을 켰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코스피 5천을 향해 가겠다 이제 하면서 상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 정시 선진화, 건전화, 투명성 이런 거를 강조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정부 취지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들 보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 보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설립위원장님 박종진님을 일단은 모셨고요. 네. 그 다음에 소액주주 연구회 이사님이신 이용훈 이사님을 또 모셨거든요. 옆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투자자보호위원회副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그 소액주주 활동가고요. 그 다음에 롯데지주, 티웨이항공,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주주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뭐 단가요? 지금 현재 가면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지금 이거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은 네. 저는 그 거시적으로 이렇게 권익 보호는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로 제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정말로 투자자 보호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번 제가 근데 본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일단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데 이제 본업을 제껴두고 본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예. 진행한다. 상당히 그러면은 좀 시간적으로나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젊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꼭 투자자 보호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는 소액주주 연구회 이사님하고 같이 또 하시는데 그 뜻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아니면 뜻이 맞아가지고 만난 사이인가요? 또 저희는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의 이사로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성창기업 지주 소액주주 대표를 2015년 9월 12일에 맡았었어요. 맡았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또 테라젠 리텍스라는 소액주주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도 한투연의 창립 멤버로도 했다가 지금은 작년에 좀 이견이 남아서 탈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장 자체가 개미들한테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대부분 주주들이 보면 저희가 소액주주 대표들이 모이는 종목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회사가 정상대로 잘하면 모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오히려 응원하죠. 회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피해를 주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리하게 돼 있고 법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가 지수가 5천을 목표로 지금 3,900까지 왔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지금 그 강남 3구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정 종목의 검토세 폐지로 인해 가지고 50억까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자산가들이나 기관들 외국인들도 시대 흐름이 맞춰 가지고 대형주, 우량주 그런 종목들만 폭등을 했는데 오히려 내린 종목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아파트처럼 똘똘한 주식이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상법 개정이 물론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나오는 이유도 전자투표제 의무화라는 게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공약 사항이 있고 그때 당시에 여야 합의를 했었습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주주들이 주총 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참가를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회사에서 위임 받으러 오는 업체를 통해서 뭐 반대사도 반대된 찬반을 하는데 이게 반대를 해도 회사가 정확하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러고 이제 위임장도 훼손도 많이 되고 그러고 회사의 유불리에 따라서 전자투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무화가 안 돼서 그렇죠. 지금 상법 개정이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됐다고 하는 그게 자산 2조 이상입니다.
아, 2조 이상만 얼마가 되고. 그렇죠. 2027년 1월 1일부터. 어.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대선 전에 액트의 윤 소장하고 이소영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윤태준 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막상 출정 때 가니까 심지어 회사 임원이 위임장을 들고 튀더라. 그런 방법이 없어요. 추총은 끝나 있고 소송을 해결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액트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 액트의 이상국 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지금 법안 발의를 하고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이사의 의장이 회사 대표다 보니까 네. 공정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주들이 위임을 해서 받아가도 심지어 헬릭 스미스라든지 뭐 여타 이런 종목들이 위임장을 받아서 가면 그거 진위 여부 확인하는데 헬릭 스미스가 새벽 3시까지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5% 이상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결권을 제한을 두버려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거를 깨기 위해서 전자투표제가 의무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 투표제를 통해서 주주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 소액주주들한테 불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중소형주들이 소외에 드는 이유가 대주주들의 간행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호소하고 싶어서 왔고. 그럼 전자투표제를 하면은 전자투표제를 했을 때 약간 뭐 조작이나 이런 게 법조문에서 예탁에서 바로 그렇죠. 하니까. 예. 아. 그러니까 결과를 하루 전날 예, 예. 이제 회사에 통보해 주니까. 아.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주주들이. 상법개혁이 전자투표제 됐다 그래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주라는 것은 주주 몇 주 이상 들고 있는. 그런 거 한 주가 있어도 휴대폰에 본인 인증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본인 인증을 통해 가지고 한 주만 있어도 투표권, 의결권을 행사할 그렇죠. 수 있다. 주주라면. 주주라면은.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네, 상식적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법안 발의가 여야 합의도 됐고 박근혜 정부 공약상인데 국회의원들 너무 일을 안 한 거예요. 13년 동안. 지금 가면 그건 기술적으로 다 해결된 건가요? 당연히 됐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를 지금 50% 이상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걸 왜 100%안 해줘야 돼? 상식제. 참여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유불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가 불리하면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소액 주주들은 주주 제한하는 것도 3% 이상 6주 전에 주주들 인감 모든 소리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고 귀찮고 비용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고 간단한 지금 체제가 돼 있는데 의무화만 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의무화가 아니라 선택사항을 두르니까 그렇죠. 지금 소액 주주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이제 장난질도 견제할 수 있는 견제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장난질 치는 걸 견제를 할 수도 없고 주권을 이제 행사할 수도 없다. 주 권리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투자 보험을 설립 준비 중이신데 왜 이 시점에 설립을 준비를 해서 지금 급하게 또 움직이시는지.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런 법을 바꾸고 있고 또 따라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금액도 커진 상황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투자 환경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지금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어서 특히 그 투자자들이 가장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일까요? 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습? 기습이 뭐냐면 기습 유증, 기술적인 유상증자, 기습적인 뉴스, 그 다음에 기습적인 거래 정지, 배임 횡령 뭐 이런 거. 기습 횡령,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자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레버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오늘 썼는데 당장 내일 약간 서희건설을 예로 들면은 당장 내일 그 김건희 씨와 뭐가 잘못돼서 회장님이 구속됐는데 그게 횡령이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이 다 주식 거래를 못하게 되고 그 자금이 묶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검사가 조사를 하다가 또 그 회사의 문제가 더 발견이 돼서 아예 그게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내일 제가 투자한 회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로 먼저 법적인 정비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안심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런 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근데 이제 주식을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저도 예. 했는데 주식의 본질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걸 리스크까지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법적으로 불법적인거나 이런 걸 해서 갑자기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뭐 분산 투자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꾸리고 뭐 약간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고 혹시나 모르는 것 때문에 현금 보유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매매법을 이제 자기만의 매매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주식 하다 보면은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후속 조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뭐 회사의 자산이 만약에 있다면 뭐 회사의 자산을 동결해서라도 뭐 소액주주를 보호를 한다든지 뭐 소액주주 우선으로 어떻게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런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뭐냐면 대주주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한 거면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대주주에 의해 잘못된 거는 최소한 대주주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그렇죠. 그거를 소액 주주들한테 책임을 묻냐. 지금 채팅에도 올라왔어요. 대주주가 행령하는데 상폐시켰는데 왜 개미만 피를 보고 대주주는 뚱뚱거리고 사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공부는 사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치. 법적으로 충분히 제도를 변경하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건데, 아니 도둑질은 회장이 했는데 책임은 주주들이 지냐 이 말.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아주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기에 대한 횡령이나 의도적인 배임 횡령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나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의견을 내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투자자 협회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투자자 보호 원에서 약간 책임을 받아가지고 먼저 대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처 방안 중에 하나가 대주주의 지분을 몰수해서 매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좋다고 하면은 그게 경매식이죠. 경매식으로 넘기는 건데 그게 만약에 가치가 100만 원짜리가 뭐 주가 50% 떨어져서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경매를 통해서 그 100만 원짜리가 사실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대주주의 물량을 뺏어서 다른 그 기업에 넘겨가지고 그 돈을 주주들이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잘못한 놈은 벌 받고 돈도 날리고 그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지금 설립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소액 투자자분들이 저처럼 이제 귀찮아서 또 불합리한 다 하는 것도 개인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걸 대표적으로 나서서 약간 좀 이렇게 소리도 내주고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좋은 법안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또 정치권에 그렇죠.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제가 유튜브를 원래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는데 어제 단테 방송 있다고 해요. 주식 단테님이 이제 그 구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알고리즘이 돼서 어제 그런 뭐 떡상 TV인가 거기에 얼핏 지나가면서 제가 봤는데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대부분 개미들이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샀는데 목표가 20,000원인데 19,000원 되는데도 안 팔아요. 이제 20,000원 올 때까지. 그런데 이게 흘러내리면 자기 목표 진짜 고집으로 기다리는데 이게 제조업 사이클이라는 게 성망설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개미들이 대부분 볼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 보잖아요. 기업들. 재무제표 보고 그중에 제 같은 경우 이제 테라젠 이텍스 대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되시면 확대해 드릴게요. 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결산 때 1,097억의 매출이고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2억 500만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11억 5천이에요. 그게 결산을 하고 이제 3월 지나서 4월 27일 그때 고점이 22,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2024년 결산할 때 얘들 매출이 2,496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15억이에요. 그럼 어제 주가가 2,585원이에요. 마이너스 거의 85%? 자, 물론 여기에는 얘들 자회사가 매드팩토라는 한때 시총 3위까지 갔던 회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계속 이 회사는 성장하고 매출은 늘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2022년부터 꾸준하게 늘었어요.
그죠? 그런 주가는 내리니까 주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오히려 내리면 더 샀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회사에 한 번씩 또 던져요. 자회사 테라젠 바이오 상장 이슈도 있고 뭐 메드팩토 자회사 매각 얘기까지 있고 한데 그런데 계속 주식이 흘러내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주주들이 물론 회사의 가치를 보고 했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 너무 가까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여기 대주주가 0.69% 고지물 회장입니다. 그 고재훈 이성숙 해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2대 주주가 유한양입니다. 유한양이 2012년도에 7,990원에 2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자 배정을 아들 고재훈한테 130을 한 거예요. 대부분 주주는 평균 단가가 8,000원인데 네이버에 보시면 대부분 주주는 손실이 그렇게 났는데 이제 와서 아들한테 130억 결국에는 아들하고 고재훈 본인 회장 와이프까지 해서 130억을 증자를 했어요. 10% 할인해서. 자,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1월 달에. 했는데 이게 우편물을 안 맞는 거예요. 삼차나. 회사 측에서. 자, 자기네들도 떳떳하다면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가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기각을 지키더라.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이나 그렇지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이거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대주주가 가격이 바닥일 때 가족한테는 쏙 빼서 이때 당시에 유한양이 사실은 최대 주주인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와 더불어서 마이크 너무 가까이 안. 현재 그 박시용 대표 전문 영역인인데 여기에 50억을 전화사실 발행했어요. 급하게. 자, 그런데 회사 말로는 긴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내릴 것 같아서 자기네들 가족들한테 하고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중구식인 거예요. 이 50억조차도 상식적으로 저희가 대표가 50억이 있을까? 아마 저거 바뀔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시용 대표는 5억만 받고 38%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내리니까 주가 조정을 해서 또 리픽싱을 30%까지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법원에서 보호해 주지 못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김현장이나 개미들이 김현장이나 태평양에서는 과연 재판 결과 저렇게 났을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걸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투자자 보호 위원회를 보호원 투자자 보호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고 이런 뭐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겠고 정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걸 판단해서 대표적으로 또 움직임도 해주실 거고 뭐 개개인적인 다 사연이 있겠죠. 주식에서 이제 손실 나거나 뭐 폭락 개개인적인 사연이 있지만은 그게 또 법을 또 잘 피해갔다면 또 우리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법이 네.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이제 제도 정비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따로 없나요? 소액 투자자나 일반 이제 주식 투자자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냥 전문적으로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리고 물건을 사면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게 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위해서 투자자 보호원이 따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혹시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제가 투자자 보호 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랬더니 투자자 보호 재단이 하는 것은 리서치 그러니까 무슨 뭐 국내 시황이나 이런 거를 금감원에 반년에 한 번 보내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네가 보호 재단이라고 이름이 써 있으면 보호한다고 생각할 건데 왜 그 이름을 계속 달고 있냐? 그럼 당장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뭐냐면 증권사 있잖아요. 이제 사장, 네. 뭐 부사장 뭐 이렇게 네. 하고 퇴임하신 분들이 그 개모임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알아듣게 얘기하면은 개모임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금투협회 회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하고 약간 예우로 해가지고 네. 그런 퇴직하신 기관이- 이제 금융기관에 있던 분들의 약간 모임 같은 예,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한 상의 같은 느낌? 그런 거고 또 액트라고 아시죠? 액트가 이제 투자자들의 권익에는 거기가 많이 도움이 됐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법적이나 그다음 목소리 내는 창구로서 활용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대표님도 잘 알고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권익을 지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호하는 곳은 아니다. 네. 그리고 비용이 든다. 네. 네, 그렇고 한투연 같은 경우도 저는 통화도 해봤지만은 그 대표님하고 한투연 같은 경우는 트럭 집회도 하시고 이렇게 뭐 진짜 집회하는 데 가서 목소리 내주시는데 그게 1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2,000개국 하루에도 막 5개, 10개씩 이렇게 잘못된 기업들이 많은데
그걸 혼자 다 대응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보니까 이제 그런 회비를 걷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용리의 목적이 조금 소액주주인데 회비를 걷는다. 그렇죠. 이제 자발적인 회비인지는 회비. 몰라도 예, 그런 거가 저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제가 그냥 본 거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냥 회비 입금했습니다. 회비 입금했습니다. 회비 입금했습니다. 이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대표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본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권익을 지키는데 그 대표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보호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더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 증권사는 이제 자기 개인의 이익만 그러니까 자기 증권사에 그 속해 있는 그런 회사만 신경을 쓰지 전체적으로 신경 써주는 데가 없고 그리고 잠깐 거래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거래소가 한 해에 얼마나 혹시 보시는지. 그래서 네, 증권사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거래소. 그 거래세를 받아가는 거래세로 글쎄요. 한국 거래소가 1년에 1조 매출이 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익이 5천억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그 배당을 50%를 해요. 근데 그 50%의 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데요? 금융사입니다. 증권사. 증권사.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가 다들 공기업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공기업 절대 아니고요. 그 증권사에서 전부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래세를 걷어서 5천억이 이랬는데 거기서 각 증권사들한테 50%를 배분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2,500억을 증권사하고 금융사.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생각하는 거는 거래소가 정부에서 그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공시들이 저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금감원 같은데 이제 뭐 주주 활동하니까 네. 민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네네. 민원 넣는데 접수가 한 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예, 국회의원님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민원을 넣으면 한 달입니다. 답장 받는데 근데 거기서 업무 이제 만약에 뭐 조사를 들어가잖아요. 뭐 대주주 횡령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조사를 들어가면 1년씩 걸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주가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검찰로 넘어갑니다. 증선이 통해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1년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 터지고 거래 정지에 먹었는데 그런 이렇게 뭐 고발해서 뭐 조치를 받으려고 해도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수사했다. 끝. 그리고 뭐 만약에 뭐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금감원 우리가 책임지지만 또 수사하는 거는 검찰이다. 그럼 검찰은 또 경찰이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옆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 활동을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 하는 개미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뭐 이렇게 소송도 해보고 뭐 그거 고소장도 제출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기간이 또 너무나 기니까 지치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티웨이 항공이라는 회사를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주 활동을 하게 된 게 서로 둘이 이제 지분 싸움이 났다. 그러면 뭐 소액주주가 캐스팅 보트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냈어요 회사에. 근데 회사에서 이제 답변이 날라왔는데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받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대명 그룹에서 지금은 인수는 했는데 그 나성훈 밑에 계신 그 전문 CEO가 뭐 회사 우리 방어할 거다. 대명은 뭐 그 회사 그 항공업에 대해서 그 항공 회사거든 티웨이 항공이 거기에 대해 지식이 없다. 그리고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M&A나 이런 게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알리겠다 했어요. 주주 서한에.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한이 오고 4일인가 5일 뒤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봐도 이게 그 이사 충실 의무 위반이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전문 CEO 위에 사내 이사로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매각한 사람이. 근데 이거를 수사를 맡겼는데 지금 7개월째 그 남부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결론이 지금 안 났어요. 그 회사는 벌써 매각이 다 돼버렸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공정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검찰에 내가 즉 고발했고, 즉 고발해서 지금 7개월인 거예요. 만약 금감원에 했으면 2년이겠죠. 7개월째인데 그 전에 이제 한 3개월째인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위에서 결합 심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공정위가 사실 뭐 그런 그 산업에 대해서
그 회사가 차지하는 게 뭐 맞냐 안 맞냐 아니면은 뭐 가격 경쟁에서 뭐 어떤 지위를 차지하냐 안 차지하냐 이런 걸 사실 하는 게 공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지금 회사가 잘못된 게 검찰에도 고발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딜레이 시켜줘라 했는데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검찰도 자기 일만 하고 금감원도 자기 일만 하고 거래소도 자기 일만 하고. 그러니까 처리가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 지금. 지금 네. 이제 투자자 보호원, 이 가치 투자자 보호원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게 처리가 뭐 늦어지는 늦어지는 부분.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거잖아 지금. 예. 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한투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창립 멤버였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한투연은 사실 시장 자체를 제 기억으로 한 17개 종목의 소액주주들하고 그때 당시에 경실련 권은희 국장님하고 발기인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 회비에 대해서는 자발적입니다. 결국 저희 그 기준으로 잡은 게 이제 뭐 연간 최소 2만 원 이상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후원도 받고 왜냐하면 이게 해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자금필요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뭔가 되면 또 모금이 잘 되고 뭔가 변화가 있고 이슈가 있고 하면 모금이 잘 되고 또 안 되면 또 힘들어요 살림살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좀 운동들 자체가 좀 큰 이슈 있을 때마다 좀 캠페인 성격이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좀 굵직굵직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슬로건은 따로 또 같이 해서 분명히 이제 각 종목들마다 사안들이 다를 것이고 그렇지만은 공통된 소액주주들이 공통된 뭐 전자투표제 의무화든지 공매도 제도 개선 뭐 금투세 폐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러고 이제 금감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창기업 지주 대표를 할 때 시장 조사가를 금감원에 민원을 엄청나게 이었습니다. 주주를 관해서. 그런데 이 과정이 주주들한테 설명을 안 해줘요. 의무도 없고.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주들 입장에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중간에 뭐 사측에다가 연락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들 운동을 자체가 대부분 보면 뭐 아까 뭐 업이 있으시면 보면 대부분 생업은 있어요. 있는데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막상 해보면. 네. 이게 대표들 대부분이 처음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냥 남들처럼 주식 투자해서 수익 살림에 보탬이 되고 그러려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너무 괘씸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또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시간적 뭐 업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제약.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저처럼 우하거나 한 번씩 이제 좀 그런 의지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제가 뭐 대표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나쁜 기업 사냥꾼이라고 그 채널을 하나 만든 이유가 나쁜 기업 사냥꾼. 기업 사냥꾼들 싹 다 제가 잡아내려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진짜 각오하세요 다들. 근데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 뉴스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뉴스도 내보냈어요. 약간 롯데지주 요번에 뉴스를 내보냈는데 뉴스가 내려갔어요. 이제 뭐 플랫폼 통해서 내보냈어요. 뉴스를. 근데 그 뉴스가 내려갔어요. 제가 비용을 우리 그 코 묻은 돈 있잖아요. 주주들 코 묻은 돈 모아가지고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 뉴스가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지? 하고 그 이제 기자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외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롯데 지주에서 네, 대기업 클래스입니다 그게. 근데 그분이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 갖고 그럼 이 사람들은 경찰도 검찰도 다 감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청와대에 보내봤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려고. 보내버렸고. 저도 막 그 뭐 무슨 사안 생기면 그냥 바로 그냥 남부지검 증권범죄 수사단에다 바로 제가 그래도 회전이 빨라가지고 바로 그래서 롯데 지주가 그 대기업으로서 약간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얼굴 나왔다는 이유로 자기 얼굴 원래 나와 있던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되게 적나라하게 쓰셨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불만 그분도 있었나 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터질 잡아서 내릴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근데 그 사진이 밖에 공유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외압을 인정하셨어요. 그분이 그랬고. 네.
언론이 데스크가 있잖아요. 데스크에서 커트 당하는 게 왜냐면 대기업들 무슨 조금 이 소액주주들이나 이렇게 활동하면서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데스크에서 잘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투자자 보원이 있고 그 안에 언론 매체를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위한 뉴스. 그러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걷는 거래세가 4조입니다. 근데 올해는 한 5조, 6조 거둘 수도 있어요. 왜 활장이니까. 예. 그러면 5, 6조에다가 그 증권사가 키움증권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그냥 발언을 할게요.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브로컬리지라고 하죠. 그 수수료가 1,5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한 해에 키움만 그 브로컬리지 수익이 5천억이에요. 증권사가 보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3조 정도 그 거래로 그 순수 트레이딩으로 그리고 거기엔 또 운용사는 또 따로잖아요. 네네. 또 그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빼니까 그렇겠지만 이익에 잡히니까 그게 3조. 그다음에 저기 뭐야 거래세가 4조. 그다음에 한국거래소가 지금 5천억. 뭐야 7.5주죠. 근데 코인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돈이에요. 그쵸. 그냥 이익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합치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대통령님 10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조 원에 1에서 3%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뭐 회계사, 기타 풀 필요한 거.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 그런 논스톱 이런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 네, 소비자 보호는 지금 보면은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 정도 금액이면은 물론 그 이제 활동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 실패하신 분들 재기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뭐야 그 막 갑자기 뭐 그 주식 변동으로 인해서 막 미수금이 생길 수도 있고 별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다 도와드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갑작스럽게 생계에 지장이 생기신 분들 그런 분한테도 재투자하고 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거래소가 이제 개미들이나 우리 그 투자자분들에서 수수료에서 나오고 세금에서 네, 나오는 10조, 건데 10조 영업이익 10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영업이익으로 남겨서 이제 배당하는 것보다 그거를 사용해서 투자자분들 보호를 위한 기관을 뭐 하나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기관을 소비자 보호원처럼 투자자 보호원을 국가에서 만들든지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 한 1% 정도만 수수료 1% 정도만 해도 오늘 뉴스 중에 오늘 아침 장전 뉴스를 이제 좀 챙겨보는 편인데 거래소에서 12월부터 주식 거래 수수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거래소 수준으로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인하를 하는 거와 별개로 그거는 이제 거래소 수수료 거고 아마 거래세를 인하를 하진 않을 거고 국가에서 걷는 거니까 그거를 제 말은 10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조에 뭐 개인 투자들의 수수료를 거치고 그게 다시 개인 투자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되는 어떤 재투자 부분으로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가 세금을 내면 복지가 돌아오듯이. 그렇죠. 근데 그게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걷어가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물며 우리가 그렇죠. 불합리한 경우를 당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부재하니까 우리가 뭐 금감원에 넣었다가 거기서 또 위원회 갔다가 검찰에 갔다가 지검에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 2년 개미들을 돌려버리니까 그게 힘든데 그 거래세의 한 1% 정도만 해도 그런 부서 하나 1,000억이면 충분합니다. 부서 하나 만들면은 국민의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그런 걸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이화전기 아시죠? 이화전기. 네. 대표님. 뭐 요번에 이화그룹이 전체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 전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상계 전에. 그게 휴지가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계됐으니까. 개인들이 1조 원 정도 날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 기관 포함. 정말 근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이화전기 거기에 김현 대표님이 방송하신 거 보고 저는 진짜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진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위급할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믿고 그 회사가 뭐 그래도 정기적으로 그 업황에 있어서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건데 그리고 그 섹터가 그때 유망했으니까. 근데 대주주가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회사가 거의 적립매매 끝에 급등했습니다.
80원에 거래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게 80원인데 마지막 400원, 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대표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방송하시면서. 보긴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80원이 500원 같냐? 그 안에 베껴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술력도 있고 그 안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이제 대주주 휴지가 되면 그냥 일반인들은 휴지지만 대주주는 그 회사 다시 팔아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 자체는 남아 있는데 그거를 가면 상폐가 되면 청산 절차라는 거를 좀 해가지고 소액주주들한테 권리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상폐시키고 대주주는 50% 가진 놈이 50%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원까지는 아니어도 2천억, 3천억 가치를 자기가 싹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은 이제 깡통이 됐고, 네, 팔지도 못하고. 49%의 개미들은 이제 깡통이 됐고, 51%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사를 먹는 거니까. 그렇죠. 이 시스템을 정부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진짜 대통령님 이거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50% 먹는 놈이 나머지 다 가져버리는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되고 그게 대주주로 인해서 발생했잖아요. 대주주를 조져야지 왜 투자자를 조집니까? 잘못됐잖아요. 제가 이제 이하그룹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그게 아마 정리매매 기간에 그 코아스에서 한 300주를 샀을 거예요. 코아스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코아스 무슨 의도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산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300억 일조적인 자산 부동산에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일반 주주들 명동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다만 몇 푼이라고 건지라고 정리비에 던졌을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그걸 또는 가장 저는 뭐 투자자 보호 시급한 게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서민층이나 억울한 부분 국선 변호인도 쓰고 서민층 같은 게 법률 공단도 활용할 수 있는데 법률적인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개인들이 이제 법률적인 지원이 쉽게 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붙게 되면 개미들은 모금을 해서 변호사를 써요. 그러다 보면 뭐 모금이 안 돼서 뭐 일반 소주 대표가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회사 측은 결국에는 주주들 돈으로 뭐 대노펌들 방어를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리고 지금 과거에 공매도 금감원에서 공매도에 관련해서 62개 종목이 제 기억으로 얼핏 나는데 거기에 벌가금을 1억씩 매겼어요. 종목당 제 기억으로. 그런데 웃기는 게 자 피해는 공매도로 인해서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피해는 주주들이 받는데 정작 그 나라가 들어가는데 이 개미들의 보상은 없다는 거죠. 벌금은 냈는데 손해는 개미가 받는데 벌금은 나라에서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뭐 이게 법률적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한 주라든지 뭐 극소수의 주식으로 이게 무지막지하게 활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행정적 낭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일정 비율에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 정도 모이면 어느 정도 이걸 대행할 수 있는 회사 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투자자 보호의 어떤 단체에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나타나야지 공평하게 회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할 수가 있다는 문제고 지금 그때 당시에 공매도 폐지를 반대했던 주요 금융기관이나 그런 논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공매도를 폐지를 하면 외국인 자본이 못 들어온다. 네. 그랬는데 상반되게 또 상법 개정을 얘기하면 외국계 펀드들 상법 개정을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거기는 오히려 또 반대를 하면 뭐 소송 남발을 얘기하고 외국계 자금이 그렇게 상법 개정이 되고 주주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외국계에서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그때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기업들에서. 가장 이슈가 소송. 그 얘기는 뭐냐면 개미들 막상 소송을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그리고 또 위임받을 때 전부 다 인감 첨부해 이 과정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그래 결국에는 이 기업들은 그런 큰 손들 외국계 기업들은 자금력이 되니까 겁을 내면서 이때까지 소액주주 개미들은 무시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뭐 투자자 보호원이 됐든지 단체 같든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주주님들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컨트롤 타워 전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지금 하나인데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 같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국선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도권하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편향된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 법이라든지 이제 편향된 요즘 기업 최근에 네, 보셨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두 군데 정도 아까 두 군데 정도 말씀드리면 대한상의 있잖아요. 거기 SK 최태원 회장님이 거기 이제 회장으로 계시거든요. 그 대한상의에서 근데 대한상의가 이 기업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잘 건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기업이 10만 개입니다. 대한상의.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정확한 명칭이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인데 아. 그건 정부에서 이제 가입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회사들을 정식 단체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자사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상의가. 네. 근데 10만 개 기업 중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2,000개밖에 안 되고 자사주 관련된 기업이 20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누굴 위해서 얘기한 거냐? 니들이 기업을 대신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사주 소각법을 통과시키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지도 않고 소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기업들이 지금 그 정부기관을 협박하는 거지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우리 안 할 거야. 니네가 그 법 통과시키면 약간 이렇게 비춰지냐.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기업이 10만 개인데 상장회사 2,000개 200군데밖에 자사주를 안 갖고 있는데 그 대한상의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부회장단이 롯데지주 자사주 27.5% 지금 들고 있죠. 5% 자기 팔아먹고 자기 회사에다가 지분이 2.2%나 올라갔으면 그 국감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SK 24.8% 걔네는 원래 기존 자사주가 12%고 네. 그 실제 자기들이 자사주 매입한 게 12%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랑 그리고 김남구 회장이라고 한국금융지주 네. 아시죠? 네, 그 회장님 있는 회사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부회장단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한상의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누구 명의로 나왔어요? 박사를 내버리려고 아주.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제가 스톱은 하긴 했는데 자기 그 말단 직원은 좀 인정을 했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 맞는 얘기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서유석 그 금투협회 회장. 그러니까 금투협 그냥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금투협이 뭔가 그냥 투자자 보호해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로. 싹 좀 바꿔주세요. 그 회장님. 예, 사람들 오해하니까요.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목이고. 투자자 보호원이라는 가칭을 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려고 지금 발기인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주주 대표님들하고 그다음 뭐 이제 단장님들 참여하시겠지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치가 아니고 정말 좋은 일 지금 또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고 실제로 필요한 거고 이게 지금 발기인을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이제 투자자 보호원의 설립이 그 정리를 하자면은 투자자들이 불합리한걸 당했을 때 빠르게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그런 불합리한 거를 요소들을 찾아서 없애주고 뭐 정치권이나 뭐 정치인들에게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표 창구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접수를 받고 뭐 약간 일처리를 해주고 뭐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주고 또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도 좀 박살을 내주고 그렇죠. 네, 그런 뭐 불합리한 예를 들어서 개인들에게 크게 만약에 피해를 입힌 뭐 대주주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또 찾아내가지고 또 소리 내주고 아니, 뭐 그런 그러니까 게 주 그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제가 자사주 얘기가 나와서 자사주,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3차로 해서 아마 자사주 보유했는 기업이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도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MSCI 뭐 편입 얘기 그런데 유독 자사주에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는 당연히 소각해야 되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사주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그렇죠.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자사주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조광피혁이 아마 거의 47% 정도 되는데 거기 아마 우리가 아시는 이제 주식농부로 박영우 회장님 아마 그 슈퍼개미 그분이 아마 15%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열하게 이걸 회사에서는 이 회장님에 대해 흠집내기 하고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뭐 회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큰 틀에서 보면 회사가 회사 돈으로 투자를 잘해서 미국 주식 2개 애플하고 버크셔 해더웨이 잘 사서 거기에서 3천억을 국민청원 이거 어떻게 했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아, 그랬구나. 네. 배당도 없고 네. 그런데 정작 이 시드머니 자체가 주주들 돈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돈으로 해서 이익이 났는데 배당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표라는 친구는 어차피 좀 치마야 부모 잘 만나서 물려받았는데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47% 자산을 해서 방어를 했고 자기는 정작 자기가 회사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고 성과급이며 해가지고 작년에 14억을 받아가지고 주주들 배당 한 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라는 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51%가 어차피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자사주를 만약에 49% 들고 있고 네. 그 특수관계인이 만약에 2%만 들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 2%만 가지고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자사주는 어차피 자기 돈 쓰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회사 돈은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에 주주들 투자를 했는데 회사는 이득이 많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다 회사 돈으로 다 자사주를 샀는데 그걸 소각하는 게 아니라 소각해서 회사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명목은 시작은 주주 가치 제고인데 그렇네요. 그런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빨리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제 자사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비 발행을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걸로 시끄러운데 네. 그러니까 뭐를 6개월을 뭐 유예를 두고 1년을 유예 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시행령,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꼼수를 쓰게 만들어 주냐고요. 그게 국회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왜 꼼수를 쓰게 만들어요? 기업들은 투자자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주주 활동 한 5군데 정도 해봤는데 단 한 군데도 주주를 위해서 먼저 자사주를 소각한다든가 뭘 액션을 한다든가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고 지금 그 재계 그룹 중에 3위인 SK 그리고 5위인 롯데 제가 조금 약간 롯데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주 대표기도 하지만 제가 좀 정확히 아니까 롯데지주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왜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냐 명분이 없어요. 그 회사는 제가 서류로도 보냈지만은 일단 대주주가 43%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영권이 방어가 돼요. 그리고 자사주가 27.5%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롯데물산이 요번에 5% 넘긴 것까지 하면 75.5%가 잠겨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6%, 그 다음에 외국인이 8%, 그 다음 기타 잡기관 이런 분들 하면 유통주식이 5%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5%면은 띄우기 쉽잖아요. 왜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냥 생각 딱 질문 갈 때 되면 가겠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왜 못 가냐면 그 자사도 그러니까 대표님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75% 있으면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대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증권사에 대여를 또 하고 배당도 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5%를 대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40% 대여한다고 그러니까 유동 주식은 5%인데 만약에 40%가 그 신용과 공매도 물량이 될 수 있는 물량으로 나가면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걸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100만 원, 1000만 원도 가겠죠. 왜냐면 유통 주식이 5%니까요. 그 회사에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개인들의 이득으로 회사가 굴러가는데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 저희도 주주환원 정책을 좀 해야 된다. 대기업들이 지금 다른 나라 그러니까 대기업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솔선수범 3위, 5위가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지주가 또 뭐냐면 그 핑계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다. 그러니까 회사 합병하면서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이게 완전 대국민 사기인 게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소각을 검토하겠다. 이러면 대표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투자자로서 소각을 검토하겠다 들었어요. 소각하면은 허재겠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소각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웃긴 게 제가 지금 거래소에도 지금 통화를 하긴 했지만 3월달인가 반기 보고서에 끼워 넣기를 한 겁니다. 10에서 15%를 그 최대 주주 또는 관계 회사에 매각하겠다. 자기들 지분 방어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반기 보고서에 넣어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다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뭐 거래소에 그 불공정 공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있겠지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이 개인들이 일반적인 개인들이 이게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봅니까? 잘못됐지 안 잘못됐지 알았다고 뭐 실적만 보고 재무만 보고 영업이익 늘어났네, 그렇죠. 뭐 차트 좋아졌네 이 정도만 보는 거지 뭐 그 내부적으로 기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자 보호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기업에다가 이런 부분을 왜 당신들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걸 이렇게 하면 개인들이 피해보지 않느냐라고 이게 목소리 내줄 수 있는 창구, 그렇죠. 그거란 말이지. 그거를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신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그게 전체적으로 약간 정화작용 비슷하죠. 이때 만연해 있던 기업들끼리의 약간 그런 거, 기업들이 성장돼서 개미들 투자금을 뽑아먹고 거기서 어떻게든 개미들은 90% 다 손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기업은 상장시킬 때는 주주들로 인들로 인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기들이 뭐 소각 그러니까 주주 밸류업 하는 거는 자기들 투자를 받고 한마디로 읍소해가지고 상장을 시켰는데 주주들을 위해서 그 쌓아둔 현금을 전혀 활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네. 배당도 하고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돈 그치, 자금을 조달 받았기 때문에 기업가 여러분들 진짜로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게 엄청 돼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뭐 3개월마다 배당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또 오너 경영 체제고 전문 경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너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 자체가 법인 자체가 이제 대물림이 되고 뭐 부의 대물림이 무슨 또 3세니 2세니 그러니까 전문 경영이냐 운영해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이제 오너 일가에 아. 이제 여기에 대부분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 회사의 부가 이제 그 오너에 약간 집중이 되는 이런 케이스도 또 있고. 아들한테 또 넘겨줘야 되니까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75%가 그렇게 40%가 누르고 있다고 하면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뭐 가면 지금 현재 금융당국하고 거래소의 뭐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일단 법적으로 그 바꾸는 시스템이 너무 늦어요. 법적으로 네,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례로 기업 사냥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쁜 기업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기업 사냥꾼들 제가 싹 다 잡을 겁니다. 근데 그 기업 사냥꾼들은 거래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작전에. 그러니까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는데 이미 다 치고 빠졌는데 네. 뒤늦게 해봤자 이미 다 날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피해는 개미들 다 앉아 사전에 예방을 좀 하거나 애초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은 치고 빠졌는데 이제 뒤늦게 뒷북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법이 느려서.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다. 아니 실제로 이제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기업 측이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보면 제가 전자투표제 얘기도 했지만 주주 명부 열람에 대해서도 원래는 주식 한 주만 있어도 원래 회사에 방문하면 그 주주 명부 상법 거래돼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안 주죠. 렌즈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1% 주주분을 예를 들어서 모아가지고 주총 준비를 하고 할 때도 보내도 안 줘요. 네. 왜? 개인용 뭐 핑계를 대면서 법원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소액주주 대표들을 모임방에 연말되면 가장 이슈가 어느 변호사를 써야 좀 싸게 빨리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유능하냐. 그런데 해보면 이거는 당연히 이기면서 받을 수 있는 승소하는 판결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자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회사 측에서 받을 게 아니고 이거를 뭐 명의에서 대여하는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예탁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축의금 당연히 돼야 이게 예를 들어서 싸움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법원 판결문 받아와라. 그럼 막상 받아가 주면 뭐 이 핑계 저 핑계도 연기를 해서 뭐 주총 준비조차도 못하고 주주 제한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원래 6주 전에 해야 되거든요. 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6주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명부는 뭐 1월 달에 뭐 신청하면은 1월 30일 날에 회사가 수령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6주 전이라 한 10일 정도 여유밖에 없는데 그걸 다 우편 보내서 동의서 받아야 되고 동의서 다 검토해야 하고 그거 회사에 그 날짜 맞춰서 보내야 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안 맞다. 안 맞다. 시간적으로 이건 싹 될 다 수가 없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 명부도 아예 회사에서 하지 않고 예탁원 어차피 예탁원에서 예탁원에서 받으면 하니까. 예탁원에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주주 명부 자체도 한 주만 있으면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한 주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주 명부 받는 거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이런 생활을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변호사 없이도 소송에서도 이겼어요 사실. 한 주라고 얘기해서 뭐 준다고 해요. 그거는 사실은 회사가 좁아야 대세에 지장이 없을 테나. 아 그렇죠. 네? 그래 이해관계 회사가 유불리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를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뭐 만약에 주총에 내가 참여하려고 주주명부를 수령했는데 그 시간이 10일밖에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 시스템이. 그래서 시스템 바꿔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뭐 2천만 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실제 한 1,500만 명이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뭔가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봐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한 2천만 명 이상 되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없어. 네. 저도 이제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단체가 없어. 뭔가 소송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대표적으로 뭐 그렇다고 내가 뭐 한 500만 원 손실 났는데 뭐 만약에 억울한 경우로 손실 났는데 그 변호사비를 1,000만 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흩어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또 소송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 이쪽에서 투자자 보호를 설계하시면 이 기업에 손해 보신 분들은 모이세요. 이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래서 지금 이거 투자자의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 피해를 보신 분들 참여하세요. 이게 되겠네. 뭐 물론 승인 과정은 있겠지만 그런 거 승인 과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그치. 그런 게 있으면 원스톱으로 끝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투자자 특기할 보호원에서 심판까지. 애초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준 케이스가 나올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이번 주에는 이 기업이 어떤 배임이나 횡령 이슈로 인해서 보니까 법적으로 보니까 이 대표가 뭐 돈을 들고 날랐어. 그럼 뭐 대표한테 뺏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게 피해자들이 흩어져가 있으니까 안 뭉치니까 이게 법적으로 속도도 느리고 다 각계 격파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박 대표가 얘기했는 것처럼 그거 주식을 뭐 담보로 해서 경매를 그거는 사실은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결권 제한으로 투자. 그것도 맞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의결권 제한하면서 그 뺏은 의결권을 나라에서 경매시키는 겁니다. 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투자자 보호원이 중공공기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민간이 만약에 의원단이 있으면 민간이 11명, 정부가 9명 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민간 주도로 해서 뭔가 네, 딱 한 명이라도 민간이 많게.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원이 있으면 그 위에 관리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도 있을 건데, 다 민간이 한 명 많게. 왜? 정부가 하면 처리가 느리니까.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이 부분에서 이제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따지려고 그러면 보통주를 해야 되고 의결권을 먼저 해서 자기 소득에 대한 배당을 정확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우선주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온다라는 건 우선주에 대한 내용을 없애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좀 분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선주 내용과 보통주 내용에서 구분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니네가 우선주하고 보통주 중에서 선택해서 해라. 변동성이 적지만 뭐 우선주로 가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비교. 그거는 뭐 나중에 일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디테일하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그 일처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네.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처리한다. 네.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생기고 경보가 발령이 되면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판사까지 그대로 그 안에서 왜 자꾸 퍼트려 놨냐. 그걸 하나로 모으면 되지 않냐. 그거를 정부에서 안 하고 국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기업이 내가 봤을 때는 뭐 기업이 만약에 뭐 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업황이 무너지고 중국 뭐 경쟁기업에 밀리고 이래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이해는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이제 대주주의 어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업에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주식하다 보면은 진짜 만연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주주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더 잘 살고 개인들은 이미 깡통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손실 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지만은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활기를 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주주 대표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할 수밖에 잘못된 없어요. 걸 알아도 포기를 하는 귀찮고. 겁니다. 귀찮고. 왜냐하면은 내 돈 돈 천만 원 주식하면 잃을 수 있는 돈이다 생각하지만은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다 내 거잖아.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200 투자했는데 그냥 막 쉽게 생각해요. 근데 친구한테 10만 원, 20만 원 빌려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만큼 본인의 200이 엄청 큰 돈이다. 정말 친구한테 10만 원, 20만 원 그냥 주시는 게 낫다. 제가 오늘 키움증권 그 ESG에 벌써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답변이 왔어요. 근데 검토하신다고는 했는데 키움증권 그 사장님, 아니 정말로 그 키움은 우리나라 그 대표 1등이지. 1등이잖아요. 증권사 중에서 저는 80%. 진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먼저 조금 이렇게 나서서 투자자들 그 환경에 도움을 주시면 회사에 더 큰 그런 것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 개인 그게 볼지 안 아니고, 볼지 모르죠. 예,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제 개인 그게 아니고 정말 투자자를 위한 그런 보호원을 만들 거고 준공공기관이라고 해요. 비영리예요. 영리 취하는 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뭐 플랫폼 액트 그다음에 한투연 이런 데는 조금 그 권익을 지켰지만 보호는 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정말 보호하려는 단체가 지금 설립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바로잡는데 이런 투자자 보호협회가 제 역할만 한다면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네. 예, 그러니까 꼭 만들어줘야 돼. 이거 나중에 영상 올라갈 때 밑에 청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뭐 지금 화면 잘 안 보일 테니까 청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밑에 보고 링크 가셔서 국민청원 동의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내 혼자 뭐 나는 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약간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이제 이런 투자자 보호협회를 설립하고 싶은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지 좀 알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사전에 뭐 이분하고 전혀 뭐 통화도 안 주고 통화 한번 했나? 통화 한 번 딱 했고 뭐 문자 카톡 한 4-5번 주고받은 게 끝이에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지금 그 취지는 알아서 제가 취지에 대한 파일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지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수단이 없다. 전혀 무지하고 직접 이제 소송도 해보고 뭐 정부의 문도 두드려 봤는데 너무나 단단하고 안 뚫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년 동안 싸워야 되고 그걸 일반 개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다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협회장님처럼 이런 분이 없어요. 다 달라붙는 분이 없고 다 포기해요. 귀찮아서. 왜냐면 그걸 달라들 때 더 많은 손해가 오거든요. 나한테. 2만 2천만 원 때문에 내 일도 포기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차라리 이자 먹고 말자. 이런데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약간 창구 또는 그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위험적인 기업이 있다면은 사전에 조질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예. 저는 찬성이고 지금까지는 기득권들이 아마 반대를 많이 해서 이런 게 탄생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네. 뭐 주가 조작이나 주가도 끌어올리는 의지도 강력하고 이때 우리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에 이런 협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 생각해보니까 투자자를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걷는데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협회 하나 없어? 그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요 세수원 중에 하나가 주식 그 수수료인데 협회 하나가 없다? 그 투자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증권사가 먹고 살고 얼마나 많은 거래소에서 그런 세금도 걸어들이고 그 증권사 직원들 다 월급 주고 다 하는데 이런 게 진짜 투자자 보험 이렇게 만드는 것이 ESG 활동하는 거다. 그렇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증권사 여러분. 정권사의 소득의 일부, 그다음에 거래세의 일부, 기부 예. 뭐 약간 이렇게 해도 약간의 기본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협회가 크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 국가의 지원만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협회장님이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뭐 더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협력해가서 할 수도 있고 발기인으로 그렇죠. 이제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례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직접 지금 방송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억울한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텍스처럼 뭐 그런 다 개별적으로 종목 중에서 억울한 거 있는 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많겠지. 소통할 수 네, 있는 엄청 그런- 많죠. 그거를 아.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카카오톡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다 받을 겁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보시면 투자자 보호라고 치시면은 단톡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돈을 걷거나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뭔가 여기에는 주주 대표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들 전문가세요. 투자자를 뭔가 권익을 지켜주고 어떤 투자자를 위해서 얘기할 때 투자자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왜 나와서 그런 방송을 하냐? 왜 그 사람들이 왜 의사결정을 하냐? 저는 사실 여기에 되게 반감이 많거든요. 왜 증권사 사장이나 뭐 리서치 센터장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무슨 LS 뭐 그분들도 그렇고 아니 그분은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 방송 보니까 한 번씩 근데 왜 그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하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걸 하냐? 정말로 투자자들 여기 2,500만 원 있는데 정말로 투자자 대표가 가야 되는데 네, 투자자 대표가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그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하냐?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접근법이 투자자를 대표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기본이잖아요. 우리 기본은 해놓고 하자. 투자자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자. 이거는 법으로 정비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횡령 그런 대주주가 횡령하는 부분 그런 거는 대주주를 날려버려야지 왜 개미들을 날리냐.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 주가 주식 부양에 또 진심인 것 같고 네. 우리나라 너무 고맙습니다. 투자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갈이를 하는 투자 환경 개선, 그렇죠.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협회 설립에 또 아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간접 투자까지 하면 2,500만 원 정도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그 절반 정도가 뭐 간접적으로 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죠. 직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협회가 지금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런 제대로 된 협회 하나가 없는 게 이상한 거고 그 많은 세금이 주식팔에서 나오는데 거래세나 수수료 그렇게 나오는데 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것이고 오늘 아마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를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만 국민청원 지금 국회 청원 지금 국민청원이 안 됩니다. 불난 것 때문에 국회 청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투자자 보호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 컨트롤 타워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1분 정도 투자해서 정말 내 주식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환경 바꾸는데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쁜 기업 사냥꾼 TV 유튜브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기업들 다 혼내겠습니다, 제가. 네, 거기 가셔서 나중에 또 카톡방에 네.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